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대구로 갔다 온다고 좀 피곤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경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나스닥도 똑같죠. 유로도 하락했다 반등. 자, 상해도 하락했다 반등. 코스피도 하락했다 반등. 코스닥도 하락했다 반등 중이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노란색 선이 20주 평균선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이 20주선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라던가 유로, 다우존스, 나스닥은 20주선을 뚫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 그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냥 글로벌 경제가 지금 현재 반등을 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 한국은 20주선 밑을 한참 하회하고 있죠.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이 약하다는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자, 보시다시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최근에는 아까는 주봉이고요. 이번에는 15일 동안 흐름입니다. 하락했다가 반등 중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조정은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죠. 한국 증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하늘색 부분입니다. 하늘색 부분에 이 산 크기가 그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줄고 있죠. 이건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회수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증시 주변 자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증시의 상승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증시가 급반등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투자자 예탁금을 봤을 때는 점진적인 바닥을 형성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글로벌이 괜찮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 예탁금이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하락하고 있다 정도는 체크하시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신용이 많이 청산됐다가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신용이 많이 청산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신용이 청산됐다가 올라가고 있다. 다시 신용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올라오고 있는 신용이 다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청산이 아니라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신용이 다시 나갈 수 있다. 증시가 조정을 보일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 외국인 투자자 비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건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외국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또 외국인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선진국 지수랑 또 풀리 커플링 되는 게 뭐죠?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 잔고를 보실까요? 이 보라색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줄었다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한해서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가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딱히 공매도 타겟이 될 만한 종목이 없는 거죠. 왜냐? 코스닥 시장의 대표 종목이 뭐죠? 지금 코스닥 시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전기차죠. 공매도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코스피 시장에 공매도가 쌓인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 지금 이건 뒤에 경제 지표랑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테크 플랫폼 주들의 공매도가 쌓이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코스닥이랑 다르다는 거죠. 코스피에는 공매도가 쌓이고 있다. 그거는 좀 글로벌 경제 지표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나머지 지표들은 그 정지해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요 DXI입니다. DXI가 디램 익스체인지, 디램 가격이죠.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한동안 반등하다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뭐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서버 인프라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경기가 화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가 화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서버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명백하게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디램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를 불러오겠죠. 거기에 그 플랫폼 관련주들, 네이버, 카카오도 그 동일하겠죠.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지금 한참 상승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상승한다는 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WTI에 유가는 조정 중이죠. 유가 조정이야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유가가 조정되고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완화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값도 지금 약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금값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금에는 이자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지 금을 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만 상승하고 있다. 위안도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 정도 전 최근에 비트코인에 좀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기보단 그 가상 자산에 좀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자산은 크게 조정을 보인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땐 가상 자산이 올라갈 이유는 없죠. 하지만 요거는 좀 다른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지는 않고 있고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중입니다.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가상 자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굳이 뭐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가상 자산이라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 또 거기에 뭐 레버리지 선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그건 하지 마세요. 그 괜히 그 급격한 흐름 발생했다가 청산당합니다. 최근에 뭐 유튜버들 중에 막 코인 레퍼럴 같은 거 해서 사람들 꼬드기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거는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상자산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개념. 자, PMI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지수인데요. 제조업 지수는 코로나 반등 이후에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증하는 거죠. 이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CPI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PMI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PMI가 선행하겠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할 겁니다. 경기가 반등할 것 같으면 제조업 지수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제조업 지수가 항상 먼저 반응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하락하고 먼저 반등했잖아요. 요렇게 화랑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자, 지금 미증시는 반등 중인데요. 왜 반등하고 있냐라고 보면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건데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떤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에너지, 그다음에 테크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건 뭐 반등에 가깝다는 거겠죠. 그리고 썰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에 대한 효능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90세 여성의 피부라고 합니다. 얼굴에만 선크림을 발랐고 목에는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의 피부는 상당히 노화가 되었고 얼굴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겠죠. 여러분들 밖에 다니실 때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선크림 관련주에 대해서 어휴,